자, 인공지능이 어디서부터 인공지능인가? 우리 모르는 사이에 모두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고 하는 모든 서비스, 그것이 모두 인공지능이죠. 내 말을 알아듣는 내비도 인공지능이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 내가 원할 만한 것을 미리 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분석해서 추천하는 거죠. 이것이 인공지능으로 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며칠 전에 TV 사러 갔는데 그 TV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화질을 조절해 주는 그런 인공지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느냐, 스포츠 중계를 보느냐, 컴퓨터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삼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의 비율을 다르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선풍기나 아니면 세탁기 이런 데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택배 회사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 택배 회사들이 로켓 배송도 하고 새벽 배송도 하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주문하기 전에 미리 물건을 그 대도시 인근 창고에다가 갖다 놔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주문할 것인가? 이런 예측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주식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람들은 AI가 추천해주는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하는 AI가 더 잘 예측하는가가 경쟁이 됐죠. 즉, 이젠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AI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멀티미디어를 전공하는데 과거에 HDTV를 개발하는 과제에 참여했었어요. 그때 HDTV의 그 해상도라든가 또 초당 몇 프레임 할 거란 뭐 이런 거가 좋을지 이런 거 결정하는데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해서 결정했어요. 즉 해상도는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TV는 사람이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CCTV는 사람이 보지 않고 인공지능이 봅니다. 인공지능에게는 해상도가 얼마나 적당할까요? CCTV에 찍힌 그 비디오 영상을 인공지능 시스템에 보내서 감시합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스마트 공장에서도 기계가 조립되는 과정을 사람이 보지 않고 인공지능이 제어한다면은 사람 시각의 특성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하는 거죠. 60년, 70년 전에 과거에 인공지능이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튜링이라는 천재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리고 저쪽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나 이젠 뭐 이걸 훨씬 넘어섰어요. 요즘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게임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고 있어요. 아빠하고 애기가 이제 팔씨름할 때 아빠가 져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는 튜링 테스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로봇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예술에 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마 창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잭슨 플럭이라는 미술가가 있죠. 그 사람이 하는 예술은 뭐 예를 들어서 몸에 물감을 막 칠하고 뒹구는 그런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또 프로세스 미술이라고 해서 광주 비엘레에는 썩은 음식물이 전시된 적도 있습니다. 이 썩어가는 그 과정이 예술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는 프로세스 아트라고 합니다. 랜덤 프로세스 아트라고도 하죠. 고드름이 얼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기름과 물이 섞이는 과정. 그러니까 예술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인 거죠. 이와 비슷한 개념인 인공지능 아트가 있어요. 보통 AI는 어떤 대상의 특징을 잡아갖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대상의 특징을 주고 그 반대로 그 대상의 특징을 주고 인식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 꿈에 본 물체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겐이라고 합니다. Generative Adversary Network이라고 하죠. 2018년에 겐으로 그린 그림이 프랑스 파리의 그 크리스티 경매장이라고 굉장히 미술을 파는 그런 경매장인데 거기서 경매로 팔린 적도 있습니다. 겐은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터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나눠지는데 제너레이터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비평가로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그림의 스타일로 이제 새로운 인물 사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의 작업이 인간 예술가의 작업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판단하고 수정을 명령하죠. 그래서 이 과정이 수없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갖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이상 인간이 그린 건지 컴퓨터가 그린 건지 구별할 수 없을 때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터에는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인간이 그린 15,000장의 초상화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세계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AI의 가장 큰 도전, 챌린지는 사실적으로 인간의 얼굴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얼마나 비슷하게 보이는 게 목표인 겁니다. 예술을 가능하면서도 유일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AI가 창의적으로 예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두었을 때 바둑 프로들이 다 보고 있었죠. 전 세계 바둑 프로들이. 다음 수를 그래갖고 그 프로들이 예측하기도 했는데 바둑 프로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알파고는 수많은 기보를 이제 트레이닝 시켜서 고수가 된 거라서 그 전에 있는 수만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도 실제로 기존에 경험 갖고 이기고 질 거를 예측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랜덤하게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창의적인 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